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 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1월 10일 미 전역에서 시즌 첫 맹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영하의 북극 기단이 미 동부 3분의 2 지역을 휩쓸면서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폭설 비상에 걸렸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주소를 잘못 알고 찾아간 가사 도우미가 집안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주의 정당 방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약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보육제도입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은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뉴욕시 경제가 2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자사 브랜드인 와인 약 94만 병을 긴급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스파클링 와인인 발도비아덴의 프로세코 DOCG 약 94만 병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와인은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개봉 전에도 와인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애리조나주에서 2살 된 어린 딸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선고 공판을 불과 하루 앞두고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차량에 성경 구절을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증오 표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은 우선순위의 가장 하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제자훈련 현황은 교회가 제자훈련보다 다른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 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항공 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트루스 소셜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애국자이자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을 위해 이를 쉬지 않은 항공 관제사들은 미국을 위해 뛰어나게 복무한 공로로 1만 달러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항공 관제사 약 1만 3천 명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자 적지 않은 관제사가 투잡을 뛰기 위해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월 10일 미 전역에서 시즌 첫 맹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영하의 북극 기단이 미 동부 3분의 2 지역을 휩쓸면서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폭설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따뜻한 남동부 플로리다까지 기온이 급락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기단이 미 동부 지역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이리호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폭설을 쏟아내는 호수 효과, 눈 현상에 대한 특별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엄청난 눈의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에서는 주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인디
인디애나주는 최대 11인치, 위스콘신주 일부 지역은 최대 6인치, 시카고에도 6인치 눈이 예보돼 위험한 도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미 지역 일부는 주말 동안 4인치에서 5인치 이상의 눈이 쌓인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서는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난방에 주의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특히 노숙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주소를 잘못 알고 찾아간 가사 도우미가 집안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주의 정당 방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인디애나폴리스 인근의 화이츠타운의 한 주택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인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고객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해당 주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소를 착각하여 원래 가야 할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레스 씨 부부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이 갑자기 집안에서 발사된 총알이 현관문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은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페레스 씨는 총상을 입고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재 사건 당시 집 안에 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토 배경에는 인디애나주가 시행하고 있는 Stand Your Ground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당하게 머물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위협을 당했을 경우 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방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약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보육제도입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은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뉴욕시 경제가 2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떠나고 가족들이 높은 양육 비용 때문에 뉴욕시를 아예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보편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공간 공유와 상업용 임대료 보조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육센터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의 임금을 공립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총비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가 자사 브랜드인 와인 약 94만 병을 긴급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스파클링 와인인 발도비아덴의 프로세코 DOCG 약 94만 병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와인은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개봉 전에도 와인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최소 10건의 파손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1명은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리콜 제품은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시간, 인디애나, 미주리 등 미국 내 12개 주에 걸쳐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애리조나주에서 2살 된 어린 딸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선고 공판을 불과 하루 앞두고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를 방치하는 동안 비디오 게임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7월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36세였던 아버지 크리스토퍼 숄츠는 자신의 2살 된 딸을 뜨거운 차 안에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숄츠 씨는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차로 돌아가지 않고 수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고 성인 비디오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차량 내부 온도는 치솟았고 결국 어린 딸은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방치 시간은 무려 7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슐츠 씨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2급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검찰과 감형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4일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자진 출두하기로 약속했던 날의 전날 밤, 슐츠 씨는 피닉스 인근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슐츠 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법정 정의 실현을 기대했던 대중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순간적인 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동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북한 감옥에서 12년 이상 복역한 중국 조선족 기독교인인 장문석 집사가 지난 11월 5일 석방돼서 중국 자택으로 귀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장 집사의 귀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석방은 수년간 이어진 국제적인 기도와 수감자 편지 쓰기 캠페인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문석 집사는 순교한 한충렬 목사와 함께 중국 장백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그는 2014년 11월 북한 당국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기독교 활동가 북한 주민 지원을 이유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차량에 성경 구절을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증오 표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벌리 출신의 플레밍 목사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부착했습니다. 플레밍 목사는 노숙자와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자선단체인 철치 온 더 스트리트 미니스트리즈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달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플레밍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오며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은 목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언을 드리자면 차량에 부착된 성경 구절이 혐오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목사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핵심은 사랑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량에 부착된 성경 구절을 없앨 계획은 없으며 절대로 그것이 적대적이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은 우선순위의 가장 하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제자 훈련 현황은 교회가 제자 훈련보다 다른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조사했고 교인들의 응답은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실제로 교인들이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 중 제자 훈련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고 11%의 목회자들만이 자신의 교회가 다른 기능보다 제자 훈련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K10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 낀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0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이상 K10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매섭고 추운 날씨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깥 외출 시 여러분들 꼭 두꺼운 외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